이제 다음 진도를 넘어가기 전에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하기 이거를 한번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봅시다. 이 중학교 때 나오는 내용으로 먼저 해볼게요. 부등식 아니면 감정식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y는 3x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자, 요거가 자 이게 다 한 끗 차이인데 요 두 개의 교점을 찾으라고 하면은 이제 1차 함수 문제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교점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 요 풀이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이제 y는 돼 있으니까 그냥 같다고 그러면 되죠. 3x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랑 같다고 될 거고 5x는 5가 되니까 x가 1이 될 거고 x가 1이면 근데 여기서 또 교점 찾을 때 처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1이면 y가 0인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식에 넣어야 되죠. x가 1이 되면 y가 4가 돼. 여기도 x가 1이 되면 y가 4가 돼. 그러니까 x는 1, y는 4가 되고 교점을 우리가 1,4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한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면 사실 똑같은 식이죠. 똑같은 식이지. 그리고 요것도 이제 한쪽으로 넘겨서 기왕이면 x에서 플러스인 게 이쁘니까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 자 이렇게 놓으면 갑자기 이제 연립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대입법이나 가감법을 이용을 하겠죠. 근데 그 결과는 당연히 얘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립을 통해서 대입이든 가감이든 뭐 해가지고 그거를 해결을 하고 난다면 x는 1, y는 4라는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면 해를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교점을 찾으라고 하면 1,4라고 할 거야. 이게 또 꼭 교점 찾으라고 하면 1,4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었는데 누구더라? 문제요? 아닌데 하여튼 맨날 이 괄호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교점을 쓰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떤 방법도 할 수 있냐면은 사실 두 개가 같은 개념이라는 거야. 연립방정식 해나 그래프의 교점이나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를 그럼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을 한다고 하면 요런 거예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를 그리면 돼. 근데 요 그래프나 요 그래프는 똑같은 거잖아. 여기서의 장점은 y절편이랑 기울기 이용해서 그리면 된다고. 여기서는 그런 거는 조금 힘들죠.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러니까 요걸 예를 들어볼게. 요거를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아마 너희들은 대부분 요렇게 바꿀 거야. 바꿔놓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y절편이 밑에 거 먼저 해볼게. y절편이 6이니까 여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2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삼각비 배웠잖아.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이면 그게 45도거든. 마이너스이면 그냥 그거보다만 가파르게 그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네 삼각비를 배웠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요거 밑변이랑 높이 얘네가 2배 관계라는 거지. 1대 2라는 거지. 2대 1이겠고. 그러지 않겠어? 그치? 잘 모르겠어? 생각해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얼만큼 증가하면 그거의 2배만큼 감소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 여기가 1대 2가 될 거야. 1대 2. 근데 요 길이가 6이니까 요 길이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x절편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 너네가 x절편 찾으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해? y에다 0을 넣겠지. 근데 y에 0을 넣지 않고 그림에서 기울기로 볼 수도 있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2대 1이어야 된다. 기울기가 2여도 1대 2인데 기울기가 2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1대 2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는 거다.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뭘로 그렸냐면 요걸로 그렸어요. y절편이랑 기울기로 그렸어요. 근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은 굳이 이항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보는 거야. 그냥 요거 없다고 생각하고 얘가 0 되려면 x에 몇 넣어야 되지? 3. 그잖아, 그치? 혹은 숫자만 옆으로 넘겨서 생각해도 돼. 2x 빼기
y가 6이 돼야 되는데 뭐 x에다가 1 넣고 y에다 마이너스 4 넣어서도 만들 수 있지만 x만 가지고 6을 만들자 y만 가지고 6을 만들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x만 가지고 6을 만들려면은 3인 거고 그러니까 x절편 3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 왜 뭐가 다르지? 마이너스 y만 가지고 6을 만들려면은 마이너스 6이어야 되죠. 내가 저거 이항을 이상하게 했나? 맞는데 2x 여기가 플러스 y 플러스 y 이게 맞죠? 그럼 y만 가지고 6을 만들면 y가 6이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x절편 3이고 y절편 6이야. 그게 여기서도 보이면 x절편 3이고 y절편 6이야. 그러니까 3만 x만 가지고 0 만들자 하면은 y 없다고요. 그럼 3 넣으면 되는 거고 y만 가지고 0 만들자 하면 y 6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냥 절편 찍고 시작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3x 더하기 4y는 10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있을 거야.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12를 옆으로 넘겨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x만 가지고 12 만들고 y만 가지고 12 만들어 봐. 4 넣으면 되고 3 넣으면 되지. 그러면은 얘는 x절편이 4겠고 y절편이 3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4 커지는 동안 3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 4 커지고 3 줄은 거지. 그럼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4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공수2에서 많이 할 건데 공수1에서부터 슬슬 이제 이런 걸 시도하는 거야. 꼭 여기서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여기서 절편만 잘 찍어도 찾아줄 수가 있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래프 하나 그렸고 두 번째로 요거 그릴 때도 요렇게 바꿔서 그리면은 y절편을 먼저 찍고 시작을 하겠죠. y절편을 먼저 1이고 기울기 3이니까 가파르게 올라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x만 가지고 1을 없애려면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야죠. 그러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y만 가지고 0 만들면 그냥 y가 1이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찾아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의 장점은 요런 애들 기울기로 하려고 하면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는데 그거 어차피 너네 이용 잘 못하잖아. 분수 나오면. 근데 그냥 요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을 찾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삼각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과정을 이제 연립을 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직을 한번 내려볼게. 이 수직을 내리면 요 삼각형의 기울기가 3이래. 기울기는 탄젠트야, 그지?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3배인 게 기울기가 3이라는 의미야, 그치? 그러면 내가 요만큼 간격을 t라고 놓으면은 요 높이는 뭐가 되냐면 3t가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요쪽 기울기, 그러니까 반대쪽 삼각형, 요쪽 삼각형은 몇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지. 그러면 탄젠트 그냥 이 절대값만 써서 2라고 칠하면 밑변 높이 비율이 1대2라는 거야, 1대2. 그러면은 여기가 3t니까 요만큼은 2분의 3t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분수라서 좀 계산이 힘들긴 한데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 합치면 2분의 5t잖아. 2분의 5t. 그렇죠? t랑 2분의 3t 더하면 그리고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1 사이 간격은 3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얼마야? 3분의 10이야. 그럼 어떻게 돼? t는 여기다 5분의 2 곱하면은 5 나누면 3분의 4 되나요? 3분의 4 되죠. 그러면은 얘가 몇이 돼? 4가 돼. 3t가 4.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가 뭐가 돼? 4가 돼.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도 있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x좌표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4만큼 앞으로 왔으니까 마삼분의 1에 3분의 4 더하면 얘가 1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분수가 나온 상황으로 가져와서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 한번 해봅시다. 왜 C가 안 세우고 그냥 그림만으로 한번 해결해보자. 이 녀석은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이 녀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 교점을 찾을 때 이 수직을 딱 내렸어. 기울기가 마삼이라는 건 탄젠트가 3이라는 거잖아. 밑에가 1대 3이야. 요만큼을 t라고 하면 요만큼은 3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기울기 2분의 1이라는 건 여기가 1대 2라는 거야. 여기가 3t니까 여기 몇이야?
6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합쳐서 몇 돼요? 7t 이렇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6이었고 여기 x절편이 1이었어. 그러면 7t가 딱 몇이야? 7이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7t가 7이니까 t는 1이고 그럼 마이너스 6에서 6칸 왔으니까 여기는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되네. 여기는 그치? 0이 돼야 되고 여기 3이 돼야 돼. 여기 교점이 0,3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나오면 너네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연립을 해가지고 풀겠다 하겠지만 삼각비를 배운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비율을 좀 맞춰서 하자면 여기를 3이라고 하고 여기 마사? 이 정도면 얼추 맞겠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x좌표가 2가 되겠죠. 여기 6만큼 가고 3 올라가니까 2,8 정도 되겠죠. 그럼 이제 좀 편안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부등식 그래프 해석이라고 해놓고 지금 이제 방정식에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연습들을 이제 조금씩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자, 뭐 예를 들어서 x 2x 마이너스 4 뭐로 할까? 자, 이렇게 되어보죠. 자, 요 부등식을 풀라고 하면 당연히 한쪽으로 넘겨서 x가 될 거고 이렇게 넘어가서 3 이렇게 될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그래프로 본다고 했을 때는 부등식을 그래프로 본다고 했을 때는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y는 2x-4의 그래프가 있고 y는 x-1의 그래프가 있어. 요거를 f라고 하고 요거를 g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얘보다 얘가 더 크대. f보다 g가 더 크대. 요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면은 y는 2x 마사 쟤부터 그려보죠. 쟤는 y절편이 마이너스 4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울기가 2니까 좀 가파르게 올라가야 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가 2면 탄젠트가 2면 얘랑 얘가 1대2라는 거죠. 1대2. 요 길이 4니까 여기 2 돼서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x절편이 2인 거야. 그리고 y는 x-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 그것도 판단하면 한 여기쯤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기울기 1짜리 직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교점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교점은 어떻게 찾냐? 일단은 우리 간단하게 연립해서 찾아줍시다. 연립해서 두 개를 같다라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2x 마사랑 x 마를 같다고 놓으면은 x는 3이 되니까 아 여기 교점에 x 좌표는 3이겠고 그때 y 좌표를 계산해 보면은 3 내면 이제 y 좌표 2 되는 거예요.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질문이 뭐냐면은 y는 2x다. 요 가파른 그래프 너가 f였고 너가 g였는데 f보다 g가 더 크다. 얘가 지금 f였고 얘가 g였는데 f보다 g가 더 크다. 무슨 뜻이냐면은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g가 더 커질 때가 언제냐 이런 뜻이야. 여기서 보자면은 그럼 봐봐. x에다가 3을 넣으면 어때? f의 값이랑 g의 값이 3을 넣으면 어때? 서로 같아. 그럼 요거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부분이 아니야. 근데 x에다 예를 들어 0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지금 g죠. 얘는 지금 f인 거고, 그렇지? 그럼 누가 더 커? g가 더 크죠, 그렇지? 그러면 0이라고 하는 것은 저걸 만족한다라는 거야. 저 부등식.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거야. 그걸 이제 그래프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 g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 근데 어떤 기준이냐면 똑같은 x 값을 넣었을 때 g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자는 거야. 이쪽 부분이 되겠죠. 이쪽 부분. 이거를 색깔을 다르게 하면 조금 더 명확해지거든. 내가 g의 그래프를 초록색으로 다시 그려볼게. 너네가 딱 봤을 때 초록색이 주황색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거의 기준도 결국은 어디 생겨? 교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3보다 작을 때 초록색이 더 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그래프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교점 찾는 거야. 방금처럼 연립해서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관점도 있어. 아까 얘기했던 기울기 이용하는 건데 이쪽으로 하면 잘 안 되고 지금은 이쪽에서 보자. 이렇게 수직을 내려볼게. 얘 기울기 1이었죠. 그럼 요거 1대 1이지. TT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요 기울기가 지금 2였으니까 1대 2가 되겠지. 그럼 요만큼 얼마야? 2t가 되겠죠. 2t. 그러면은 요만큼 다시 t인데 요만큼 t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요만큼 3이죠. t가 3이죠. 그럼 3이고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야. 그러니까 x좌표가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을 3칸 올라갔으니까 y좌표 2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울기에 익숙해지면 삼각비 이용해서 몇 대면 몇 대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연립해서 풀 줄은 알아야 되겠고 연습하다 보면 또 이게 편한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생각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거구나. 그러면 반대로 그래프만 먼저 써볼게. 요런 그래프가 있고 요런 그래프가 있어. 얘가 F고 얘를 G라고 할게. 식은 뭔지 몰라. 그냥 요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나서 여기랑 여기 교점이 생겨서 교점의 좌표를 읽었더니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 거야. 그리고 너네한테 부등식을 이렇게 줘. F랑 G 중에 G가 더 작은 쪽, 그러니까 F가 더 큰 쪽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다고 해보자. 요 식은 모르지만 그래프를 보고 이 부등식을 풀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X값을 넣었을 때 F가 더 커야 된대. F가 G가 더 작아야 되고. 그러면 F는 무슨 색이었어? 초록색. 내가 똑같은 X값을 넣겠다는 건 요렇게 보자는 거죠. 요렇게 보자면 지금은 주황색 G가 더 위에 있고 초록색 F가 더 밑에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요 상황은 지금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야? 초록색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요 사이가 되는 거지. 요 사이. 그럼 X에다가 2나 3을 넣으면 같아지니까 안 되지만 2랑 3 사이에 있는 숫자를 넣으면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등식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2랑 3 사이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부등식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방법이야. 근데 요 관점이 왜 일반적이지 않은 관점이냐면 지금 여기에 y가 없거든. 그치? 그냥 x만 있는데 내가 그냥 이거를 y는 ex 마사라고 생각하고 y는 x 마이로 생각했을 때 y는 ex 마사의 그래프보다 y는 x 마이의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요게 이걸 y로 볼 수 있는 각각을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는 요 관점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그려도 되지만 여기서 그렸더니 어떻게 나왔던 거냐면 여기가 3,2였어 가지고 얘가 더 위에 있으려 되니까 x 값이 3보다 작을 때가 답이다 이렇게 된 건데 그래프를 꼭 여기서만 그려야 되냐? 아니야. 이 부등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죠. 이거를 그려도 돼. 이거를 그리는 게 무슨 말인가요? 똑같아. y는 x와 y는 3을 그려서 y는 x보다 y는 3이 더 위에 있는 쪽이 어디냐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야. 그러면 y는 x 그리기 쉽잖아. y는 x 어떻게 생겼겠어? x축 y축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 1이니까 여기 45도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다 y는 3을 그리려면은 y좌표가 3인 애들 다 찍는 거거든. 0,3, 1,3, 2,3, 3,3 다 찍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교점이 생기죠. 그치? 이 교점을 찾아야 돼. 근데 이 교점의 y좌표는 당연히 3이고요. y는 x인데 y좌표가 3이니까 x좌표도 3이겠죠. 3,3이에요. 그럼 여기 질문이 뭐였냐? y는 3 노란색이 주황색보다 위에 있는 게 어디냐? 그거도 똑같죠. 이쪽이 있는 거죠. x값이 3보다 작은 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할 때는 주어진 식 그대로 봐도 되고 얘를 변형해서 봐도 돼. 그래도 답은 어떻게 나와? 당연히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점을 일단은 가지고 있읍시다. 지금 당장 연습하진 않을 건데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가면 이 그래프에 의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쉬운 거 1차 부등식은 쉬우니까 1차에서부터 조금 저렇게 안 해도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발상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 적용이 될 거다. 그렇게 미리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쨌든 요거는 제 좀 맛보기 내용이었고요.
지금 할 부분은 어디냐면은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입니다. 절대값 포함 부등식. 자, 그래서 교재부는 200쪽이죠? 자, 일단 거기 첫 번째 나온 내용을 보면은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뭐 이런 거로 이제 시작을 하네요. 일단 요거 써줍시다. 1번 a가 0보다 클 때 요거를 어떻게 풀 거냐 요건데요.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를 풀면은 요거의 답이 요렇게 된대요. 자, 요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무식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먼저 얘기해보자면은 원래 절대값이 나오면 범위를 나누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절대값 x에서 범위를 나누라는 거는 요 안에 있는 x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대로 풀리기도 하고 반대로 풀리기도 하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값 x는 요거는 x가 0보다 크면은 x가 될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가 될 거 아니야. 그럼 x가 0보다 클 때는 저기서 얘기하는 요 상황, 절대값이 a보다 작다의 상황에서 x가 0보다 크다면 x가 a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얘가 그대로 풀려서 만약에 x가 0보다 작은 상황이라면 얘가 마이너스 x가 되면서 마이너스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마저 정리를 해주면 x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부등호명 바뀌고 마이너스 a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보다 크다랑 a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이 두 개를 연립하니까 답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간단하지가 않아.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자, 지금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가정이 있어요. 무슨 가정이 있냐? x가 0보다 크다와 작다라는 가정이 있죠. x가 0보다 크다면 x가 a보다 작다라는 거고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이제 드모가 빠지니까 드모는 그냥 절대값 풀 때 아무 쪽에나 붙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0보다 큰 것과 a보다 작은 걸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가 0이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보다 작다가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0보다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이쪽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케이스가 나눠져가지고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이거고 작을 때는 이거니까 이 두 개의 범위를 이제 하나로 합쳐주는 거야.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되는데 다시 0부터 a까지 되죠.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다 된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거 지금 이해되니? 지금 요 말이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됐어? 요거? 아니요? 요건 됐어? 아니요? 아, 저 앞에서도 안 됐어? 어떤 거? 아니 근데 왜 쟤는 등 아래 아, 이거는 등호를 그러니까 x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 근데 왜 이 아래는 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넣어도 상관없다고. 밑에 넣어도 되고 위에 넣어도 돼. 응. 근데 케이스를 나눌 때 겹치지 않게 경우를 나누는 거야. 경우의 수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 0보다 크거나 같을, 그러니까 작을 때와 작지 않을 때로 그냥 케이스를 분류했다고 생각하면 돼. 작을 때와 작지 않을 때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면 a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한 건데, 자, 이게 지금 여기는 뭘 한 거냐면 이 두 개를 연립한 거예요. 연립이라는 건 뭐냐면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a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런 범위가 된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0보다 작다면 요거니까 요거는 동시에 만족해야 돼. 연립을 해줘야 돼. 그리고 연립을 할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층을 다르게 그린다고 했지. 층을 다르게 그린다고 했어. 그래서 그리고 났더니
마이랑 0 사이랑 0이랑 a 사이 이렇게 부등식 두 개가 나온 거야. 근데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어. 생각해봐. 애초에 작을 때와 작지 않을 때로 나눴기 때문에 애초에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어. 케이스를 나눴으니까 경우의 수로 치자면 여기선 곱의 법칙을 하고 마지막에 합의 법칙으로 경우의 수 더해주는 것처럼 이거랑 이거랑 범위를 하나로 합쳐야 돼. 얘는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각각 만족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렸어? 같은 층에 그렸지. 같은 층에 그린 이유가 뭐냐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 만족해도 상관이 없다. 두 개를 합치는 거라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복잡한 과정을 끝에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에 있는 숫자면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얘기가 너무 번거롭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돼.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과정을 어쨌든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마다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풀진 않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준 건 뭐냐면 공식처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너네가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절대값이 3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만났으면 이 말의 뜻은 x가 3이랑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자 근데 요 방법은 어쨌든 절대값을 범위를 나눠서 푸는 방법이고요. 이거 말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대값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있어. 절대값을 이건 이제 문제풀이 어떤 스킬적인 느낌이라면 절대값의 의미가 뭐냐? 절대값의 의미는 원래 0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3보다 작다라는 건 뭐냐면 0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마3이랑 3 사이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절대값의 의미, 그러니까 정의를 가지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의미만 가지고 하지 왜 이걸 나눠서 푸나요? 절대값이 하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절대값이 2개 이상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들어가 있으면 이런 해석이 안 통하기 때문에 나눠서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이 3보다 작다니까 3이랑 많은 사이. 그러면 숫자로 연습을 했으면 문자로 확장을 하면 되거든. 만약에 여기가 5였으면 그 0으로부터 거리가 5 미만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만약에 여기가 a였으면 그리고 이 a가 양수라고 한다면 0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짧아야 된다잖아. 그러면은 0으로부터 거리가 a인 곳이 a도 있겠고 마이너스 a도 있을 테니까 그 사이가 되겠다.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써먹을 하는지 알겠지? 절대값이 3보다 작다면 3이랑 마삼 사이 2보다 작다면 2랑 마이너스 2 사이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고 그거를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거를 이제 응용을 해보자. 저 공식을 이제 응용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3x가 7보다 작다는 부등식을 받았어. 그럼 이거는 저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새로운 공식처럼 x를 다시 0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럴 필요 없고요. 3x라고 하는 얘를 이제 어떤 하나의 문자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면 동그라미가 7보다 작잖아. 절대값이. 그럼 그 동그라미가 누구랑 누구 사이? 7이랑 마이너스 7 사이가 되겠죠. 근데 그 동그라미가 지금 3x니까 x는 3분의 7이랑 마3분의 7 사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저 공식을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말고 x-2의 절대값이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x 빼기 2라고 하는 어떤 문자의 절대값이 5보다 작다는 거니까 x 빼기 2의 값은 5랑 마이너스 5 사이겠지. 이렇게 써주란 얘기야.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x로 바꾸려면 이건 양변에 2를 더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2 더하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 되게 많다 너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양변에 2를 더하는 겁니다. 2를 더하면 x 7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막 섞여 있어도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3x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5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면 3x 마이너스 2가 5랑 마이너스 5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3x는 7이랑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다는 뜻이고요. x는 마이너스 1 초과 3분의 7 미만 이런 식으로 부등식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이 하나짜리인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양수여야 됩니다. 양수여야지만 가능해요.
쌤 음수면 어떻게 되나요? 생각해봐.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가능해 불가능해? 이건 그냥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해가 없다. 절대값이 0보다 작다. 가능해 불가능해? 이것도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요건 좀 특이해. 절대값이 0 이하다. 이건 가능해. 언제만 가능할까? x가 0일 때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는 부등식인데 방정식처럼 해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양수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그냥 방향만 반대로 한 거거든.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는 문제라면 등호도 그냥 여기 넣어주면 끝이에요. 근데 절대값이 a보다 크다. 얘는 생각보다 좀 지저분하거든. 그럼 요거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두 가지라고 하는 거는 범위를 나눠서 푸는 방법 하나랑 그리고 절대값의 의미를 생각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일단은 두 가지를 이번 순서를 거꾸로 할게요. 해석 두 번째 절대값의 의미로 먼저 생각해 볼 건데 자 절대값이 a보다 크다의 의미는 뭐냐면 0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3보다 크다를 너네가 푼다면 0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커야 되는데 0으로부터 거리가 3인 점은 두 군데 있어. 3이랑 나눠. 그것보다 더 멀리 있으라는 거니까 얘는 범위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이거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자라는 의미가 돼. 근데 그럴 수 없잖아.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그려야 돼? 같은 층에다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아니고 그냥 요거 또는 요거라는 거야. 절대값이 3보다 크다는 거니까 그냥 요거가 돼도 되고 요거가 돼도 돼.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a로 바꿔주면은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답으로 쓰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끝인데 그림도 좀 특이하지만 얘를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아야 되고요. 근데 요거 이거가 아니고 또는이야 또는. 왜냐면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어서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a보다 크다로 나와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너네 이 a도 양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a랑 a 중에 얘가 작고 얘가 더 크겠죠. 요거 답 쓸 때 맨날 헷갈린단 말이야. 이거 부등호 방향 반대로 쓰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단 말이야.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a가 더 작은 값이잖아요. x가 작은 거보다 작거나 얘가 더 큰 값이죠. 큰 거보다 커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작작 큰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작은 거보다 작거나 또는 큰 거보다 크다. 그래서 작작 큰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 연습을 좀 해보자면 x의 절대값이 예를 들어 7보다 작다라고 나왔으면 x가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7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써주라는 얘기고요.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다면 x 마이너스 2가 5보 아니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x 마이너스 2가 5보다 크다. 그러면 요거는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양변에 2를 다 더해줘서 x가 마3보다 작거나 7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크다가 나오면 작자 큰으로 답이 나오고요. 절대값이 작다라고 나오면 두 개의 사이 범위로 나와. 사이로 나오거나 작자 큰으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a랑 a 사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a랑 a에서 벌어지는 범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해석 1, 2 중에 해석 2만 보여줬고 두 번째 거를 해석 1으로 보여주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도 한번 천천히 이해를 해볼게요. 자, 해석 1은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를 해결할 때 첫 번째 가정이 필요하죠. x가 0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작지 않다면 그렇다면 네가 그대로 풀려서 이렇게 될 거고요. x가 0보다 작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냐? 0 이상임과 동시에 a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정리하면 x 마이너스 곱했을 때 이렇게 바뀌죠.
x가 0보다 작음과 동시에 마이너스 a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 여기도 다른 층에 그렸으니까 겹치는 부분을 고르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a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죠. 합쳐서 이런 식으로 짝짝꿍편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석 3을 해봅시다. 해석 3은 뭐냐면 그래프예요. 자 문제에서는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고 나왔는데 예시를 그냥 이렇게 할게요. 3이라고. 요거를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할 때는 y가 없지만 그냥 너네가 y는 절대값 x, y는 3 이렇게 해버리면 돼. 그럼 y는 3은 그리기 쉽죠. y는 절대값 x가 문제지. 근데 y는 절대값 x 그래프 되게 간단해요. 그 y는 자 이거 그냥 공식처럼 얘기해 봅시다. x 빼기 p 더하기 q a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차함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진 않고요. 아래로 뾰족해요. 음수면 위로 볼록하지 않고 위로 뾰족해요. 그리고 얘네들의 꼭지점 좌표는 p, q가 됩니다.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절대값 x잖아. y는 절대값 x는 그냥 y는 x제곱처럼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진다. 아래로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y는 3x y 더하기 1이면 얘는 꼭지점이 2,1이야. 그리고 이렇게 V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지 조금 더 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목표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건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거야. x가 0보다 크면 y는 x가 되겠죠? x가 0보다 큰 쪽에는 y는 x가 그려져야 돼. 기울기가 몇 자리? 1자리. 그럼 여기 몇 도? 45도.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x가 0보다 작으면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야 되죠. 기울기 마이너스. 여기도 몇 도? 45도.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럼 이렇게 두 개 그려준 상태에서 y는 3을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질문이 뭐야? 얘가 주황색이 똑같은 x값을 넣었을 때 주황색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 지금 이거죠. 그럼 주황색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은 요 사이죠. 근데 그거의 기준값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3이고 3이겠지. 그건 어떻게 알죠? 자, 요 길이 지금 몇이야? 3이지. y는 3이었으니까 요 길이 3이지. 여기 45도라네. 1대 1이지.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이겠지. 몇 점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3이고 요 길이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그러니까 3이랑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어야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를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는 왜 범위가 이제 오므리는 범위가 아니라 벌어지는 범위로 나오나요? 얘도 똑같아. 얘도 이제 절대값 x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y는 3은 이렇게 생겼을 건데 지금은 절대값 x 노란색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이잖아. 여기 양쪽인 거지. 양쪽. 그러면은 여기가 마3 여기가 3이니까 3이랑 마3보다 큰 걸 넣어야 주황색 y는 3보다 절대값 x가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우리가 문제 풀 때 쓰지는 않을 거야. 근데 결국에는 요거를 해야 우리가 시간도 단축하고 그리고 더 좀 어려운 문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겨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어쨌든 절대값 하나짜리를 풀 때는 요거 공식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작다는 오므리는 범위로 나와요. 마이너스 a랑 a 사이로 나오고 크다는 벌어지는 범위로 나오는데 이 벌어지는 범위가 작은 거보다 작게 큰 거보다 크게 답을 써주시면 돼요. 쓸 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절대값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뒤에 이제 필수 10번, 11번인데 자 필수 10은 아마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을 거고요. 지금 한번 필수 10번 간단히 한번 풀어보자. 필수 11은 선생님이 한번 해줄게.
자, 친구들 잠깐 봅시다. 우리 10번에 2번을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이 잘못 풀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너네가 이거를 이렇게 푼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냥 다 이렇게 풀었어, 사실.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냐면, 자, 너네는 이제 이렇게 푼 거야. x가 1보다 크다면 절대값이 그대로 풀려서 요부등식이 나오겠죠. 그리고 x가 1보다 작다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마x 플러스 1로 풀리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3 방향 바뀌어서 x마 1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게 뭔가 압축이 돼 있는 것 같았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풀었을 때 뭐가 잘못이냐면 너네가 이 앞에다가 요거를 따지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절대값만 벗겼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원래는 어떤 과정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요거를 풀면 4랑 6 사이가 나오는데 그거랑 x가 1보다 크다 했죠. 이게 동시에 만족하는 곳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x-4였지? 그러면은 이게 1보다 크다가 아니라 4 말고 5라고 합시다. 5였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가 5보다 크다가 되면서 요만큼만 나와.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한 요 방법이랑 답이 다르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절대값을 없애서 푸는 거면은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랑 요거랑 연립하고 요거랑 요거랑 연립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 아니죠. 일단 내가 절대값이 두 숫자 사이에 껴있으면 그냥 그대로 풀고 반대로 풀고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치?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 해보자고. 지금 절대값 하나짜리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얘기했냐면 절대값이 만약에 뭐보다 크다 나오면 얘가 이제 작자 큰큰으로 벌어지는 범위로 답이 나온다는 거고, 요렇게 되면 절대값이 5보다 작다면 x-1이 5랑 -5 사이 오므리는 범위로 나옵니다. 그거를 방금 배운 거죠. 그럼 그거랑 우리가 앞 시간 1교시 때 했던 거 합치면 얘 결국 이거야. 요런 부등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요거와 요거의 연립으로 풀어줘야 돼요. 동시에 만족하는 거로. 그러면 이제 요거를 풀어주면 어떻게 돼? 요거 풀면 x-1이 자 절대값이 크다는 벌어지는 범위로 나온다 해서 x-1이 큰 거보다 크고 그러니까 작은 거보다 작거나 이렇게 작은 값 -3보다 작거나 큰 값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걸 수직선에 그리면 넘어가서 -2보다 작거나 넘어가서 4 되죠. 4보다 크다인데 자 요거는 또는이기 때문에 같은 층에다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쉽죠. x-1이 두 수 사이에 있으면 돼. 5랑 -5 사이에. 그러면 요거를 정리하면은 x가 6이랑 -4 사이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그려봅시다. 6이 있고 -4가 있는데 그 사이 범위가 되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4랑 6 사이 -4랑 -2 사이가 답이 된다는 거야. 또는 요렇게. 근데 그게 너네가 아까 그냥 푼 절대값 범위랑 똑같이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우연일 뿐 요렇게 푸는 게 정확한 방식입니다. 자 근데 절대값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은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그 절대값의 정의를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다 했잖아. 그럼 그거로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봐봐 생각해봐. 절대값 x의 의미는 뭐냐면은 0으로부터 거리야. 누구의? x의 0으로부터 거리야. x가 0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절대값 3이야. 그럼 0으로부터 3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고
절대값 마3이야. 그럼 마3이 0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가 절대값 마3의 의미인데 그것도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 절대값 x 빼기 a는 무슨 의미가 될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수직선 위에 a랑 b 이렇게 두 점이 있으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b 빼기 a예요. 그치? 근데 이거는 왜 b 빼기 a냐면 오른쪽에 있는 얘가 더 큰 걸 알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냥 수직선 위에 두 점 A, B가 있고 그 A, B가 누가 큰지 작은지를 몰라. 그럼 A 빼기 B일 수도 있고 B 빼기 A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그때 절대값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X 빼기 A는 사실 뭐냐면 X랑 A를 뺀 거야. 그리고 이 뺐다의 의미는 두 개의 거리를 구하겠다는 거야. 근데 절대값 쓴 건 뭐냐면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양수가 나오도록. 즉, 요 의미는 위에 건 x가 0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라면 얘는 x의 a로부터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지.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a가 0이 되면 x의 0으로부터 거리가 되고 x 빼기 0의 절대값, 그게 절대값 x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절대값 x 빼기 1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1로부터의 거리가 3칸보다는 멀고 5칸보다는 가까운 그런 숫자들을 찾으라는 거야. 자, 그럼 수직선에 한번 그려봅시다. 수직선을 딱 그려놓고 1로부터 거리가 3칸인 곳에는 뭐가 있어? 3칸인 곳에 4랑 마이너스가 있지. 얘네보단 어때야 되는데? 멀어야 되는데 5칸보단 가까워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5칸 넘으면 어디야? 여기 6이고 여기 마이너스 4죠. 그치? 그래서 3칸보단 멀고 6칸보단 가까워야 되고 3칸보단 멀고 5칸보단 가까워야 돼. 그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절대값 하나짜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해석이 계속 가능합니다. 근데 단점은 절대값 하나여야 되고 양쪽이 다 숫자여야 돼. 문자가 들어가는 순간 못 풀어. 이렇게 돼. 그러니까 x가 들어가면 못 풀어. 문자일 때는 다, 숫자일 때는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방법이 활용성이 높다기보다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요거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요거는 우리가 3개짜리 부등식 나오면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 약간 이 습관이 고정이 돼야 돼. 예를 들어 우리 2차 방정식 할 때 뭐 실근의 개수 교점 몇 개, 뭐 접하면 판별식형 이거 약간 판별식 써야겠다 했던 것처럼 부등식 3개가 나오면 그러니까 3개를 가지고 2개의 부등호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요때는 무조건 요거 하나 풀겠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2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자, 요거를 만약에 이제 그래프로 푼다 그러면 y는 3, y는 절대값 x마 1, y는 5 3개의 그래프를 또 그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해봅시다. 자, y는 x마 1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1,0을 꼭지점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서 r을 펴줘. V자 그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기울기 당연히 1이랑 마이너스 1일 거야. 왜냐면 x가 1보다 크면 y는 x 빼기 1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기울기 1, 이쪽은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y 절편은 마이너스 1 되겠죠. 아니 마이너스 1, 여기 1 되겠죠. 근데 여기에 y는 3이랑 y는 5를 그리면 좀 더 이렇게 올라갑시다. y는 3을 그리면 이 정도로 그려질 거고 y는 5를 그리면 이 정도로 그려질 건데 요 그래프가 y는 3이랑 y는 5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요 사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랑 여기에 x좌표만 읽으면 끝나는 거죠. x좌표만 읽을 수 있으면. 근데 봐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요 높이가 몇이냐면 3일 거야. y는 3이니까. 근데 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건 탄젠트가 1이라는 건 1대 1이라는 거잖아.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이겠지. 그럼 1에서 3칸 뒤로 왔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자, 요 길이는 몇이겠어? 5겠지? 이게 5면 이것도 5겠지? 5칸 앞으로 오면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숫자를 대입하면 이 노란색 그래프가 초록색 사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프에서 보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이쪽도 똑같이 하면 돼. 요 높이 3일 거고 요 높이 5일 거니까 여기서 3칸, 여기서 5칸 나오면 여기가 4, 여기가 6이야. x값이 4랑 6 사이를 대입하면은
노란색 그래프가 초록색 사이로 오겠죠. 노란색 그래프가 초록색 사이로 오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에는 -4랑 -2 사이, 4랑 6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부등식의 해도 다 등호는 빠져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를 너네가 그리는 게 편안해지는 순간 범위를 나눠서 푸는 방식 혹은 공식을 이용하는 방식보다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식이 훨씬 편해지고, 그 그래프를 자유롭게 하려면 너네가 삼각비에서 기울기로 밑변 높이의 비율을 따서 길이를 찾아주는 요거를 잘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가서 필수 11에 내가 첫 번째 거만 해보라고 했지? 필수 11의 첫 번째 거. 자, 요거는 절대값 x 플러스 2 그리고 3x 플러스 7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 근데 이거 한번 그 절대값의 원래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x 빼기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부터 거리야. 근데 마이너스 2로부터 거리가 3x 플러스 7이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그치?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문자가 돼 있으면 이 방법이 안 통해. 그러니까 절대값 하나일 때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는, 그 절대값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는 방법은 여기가 숫자일 때만 돼. 혹은 문자라고 하더라도 요 x랑 관련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 x가 들어가 버리는 순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범위 나눠서 푸는 방법을 익혀놔야 돼. 자, 그럼 범위를 나누는 건 그냥 간단해. 얘가 그대로 풀릴 수도 있고 반대로 풀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대로 풀려면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면 되고, 반대로 풀려면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면 되는데, 그거 바꿔 말하면 x가 y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고, 작은 게 있으면 작지 않은 게 있으면 그냥 등호 그냥 아무 쪽에나 붙여도 상관없다고요. 자, 그러면 요 범위는 그대로 풀려서 요 부등식을 푸는 거고요. 요 범위는 반대로 풀려서 요 부등식을 푸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마저 정리를 해주자면은, 자, 넘어가서 2x 넘어가서 마이너스 5니까 x가 작다죠. 2분의 마이너스 5보다 작다로 나오고요. 근데 마이너스 2보다는 또 커야 된대. 근데 이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5면은 얘가 더 작은 거야. 음수니까, 그치? 마이너스 2 여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면, 너네가 대충 풀면은 이거네라고 생각할 텐데, 얘랑 얘는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 가정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가정했는데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요때는 답이 없어요. 요 1번에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범위 나눠서 풀 때 너네가 처음에 그 절대값을 풀기 위해 썼던 이 재료를 잘 생각을 해줘야 되고, 머리로 하면 좀 헷갈려. 머리로 하면은 이거 사이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꼭 수직선을 그려 보셔야 돼요. 그려놓고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은 건 없네. 요거는 안 되는 거야. 1번에서 답이 안 나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안 나오고요.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두 번째 거 풀어주면은 이렇게 넘어가서 4x, 반대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9가 돼서 x가 4x가 크니까 x도 크죠? 뭐보다 크냐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는데, 마이너스 2가 어쨌든 얘가 마이너스 2점 얼마니까 얘가 더 작아. 마이너스 2가 요런 데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가능해. 물론 요 틈은 굉장히 좁을 거예요. 0.25밖에 안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요게 답이야. 요게 동시에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 x 마이너스 2가 요 부등식의 답이 되는데, 이게 아마 너네가 그냥 풀었을 때 앞에는 답이라도 나왔다면 답도 안 나오는 문제라서 요 범위를 나눠서 생각한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푸셔야 돼. 우리 절대값 들어간 방정식 풀 때도 마찬가지였어. 예를 들어서 너네가 요 방정식을 풀었다고 해봐. 잘 기억 안 나겠지만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을 했었거든. 그러면 여기는 부등호만 다 등호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거든. 근데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2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답은 답이 아니게 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방정식 풀 때도 요 케이스 나눈 거를 계속 의식하면서 계산을 했어야 되더라고. 부등식은 근데 그거를 더 의식을 많이 해야 돼. 왜냐면
방정식은 그 숫자가 여기 들어가는지 정도만 보면 된다면 부등식은 영역이 답이 되기 때문에 꼭 수직선을 그려보셔야 돼요. 수직선 꼭 그려야 돼요. 알겠지? 수직선 무조건 그려야 돼. 만약에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게 목표라면. 근데 일단 우리 이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서 수직선을 한다? 요건 숙제할 때도 일단 요게 가장 기본기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말고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한번 살짝 해볼게요.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y는 절대값 3x 플러스 2와 y는 3x 플러스 7. 얘 그릴 수 있잖아, 우리. 요거 그리는 거 중학교 2학년이면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요거 그리는 건 안 배웠지만 그냥 우리 똑같이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2,0인 거야. 마이너스 2,0이고 여기서 V자로 그려집니다. 아래로 뾰족하게 그려져요. 아래로 볼록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는 그냥 대충 아볼이다 이 정도만 그린다면 얘는 사실은 x 플러스 2가 양수이니까 마이너스 2가 큰 쪽에서 y는 x 플러스 2 기울기 1되잖아. 45도 45도. 여기서 마이너스 45도 45도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쨌든 요렇게 하나 그려놨고 그러면 봐봐. 요 길이 2죠. y절편도 요 길이 2여야 되니까 y절편도 2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 직선은 y절편이 7이야. 한참 위에 있어. 그리고 기울기가 3이야. 가파르다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 3이면 뭐 요렇게 내려가거나 뭐 요렇게 내려가거나 할 텐데 이게 지금 사실 여기서 애매하잖아. 얘가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가 애매하잖아. 뭘 보면 되냐면 자, 기울기 3짜리 직선을 그렸다고 쳐봐. 기울기가 3이면 탄젠트가 3이면 1대 3이잖아. 요 길이가 몇이냐면 3분의 7이잖아. 3분의 7은 2보다 길어 짧아. 길지. 조금 더 길지. 그래서 어디로 가? 요렇게 가, 요렇게. 요쪽으로 가.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7이 돼서 조금 더 길어서. 그러면은 봐봐. 지금 답이 여기서 나오거든. 교점이 여기서 나오거든. 그래서 아까 우리 생각해보면은 x 플러스 2가 양수일 때 답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었잖아. x 플러스 2가 양수인 쪽이 어디야? 이쪽에서는 답이 안 나왔잖아. 왜 안 나와? 교점이 안 나와서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범위로 풀 때는 계산을 끝까지 해봐야 아 이쪽은 답이 안 나오고 이쪽은 답이 나오네 이렇게 한다면 그래프를 이용하면 아 여기서밖에 답이 안 나오는구나 이게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장점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에 조금 더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나온 1차 함수 그래프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교점 찾는 것만 남았는데 이 교점 찾는 것도 쉬워요. 왜 쉽냐면 얘는 3x 플러스 7이야. 요 초록색은 무조건 3x 플러스 7이야. 근데 얘는 여기서는 x 플러스 있고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곱해진 x 플러스인 거야. 그치? 부호 반대로 풀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교점을 찾는 거는 마x 마이와 3x 풀 7의 교점을 찾는 거고요. 그 교점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지? 그 4x는 마구가 되니까 아 여기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질문이 뭐였냐? 부등식인데 저기 뭐였죠? x 플러스의 절대값이 좀 크다. 주황색의 그래프가 잠깐만. 이거 잘못 나왔네. 이거 잘못 나왔네. 주황색 그래프가 초록색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것이죠. 요쪽이 답이죠. 요쪽 전체가 다 답이지. 그래서 답이 왜 이렇게 나오지? x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가 답이에요. 내가 아까 수직선을 잘못 썼나 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랑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해서 여기가 답이 됐어야 되는데 반대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 범위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범위 나눠서 하는 거. 근데 지금부터도 아시면 그래프가 더 편할 것 같은데 하면 그래프로도 연습해보세요. 그래프가 더 좋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절대값이 2개 있을 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데 자,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 이번에 숙제할 때도 절대값 2개 있는 식은 빼고 풀면 될 것 같아요. 431의 2번이라던가 432번은 다음 시간에 마저 하는 걸로 하고요. 요번 숙제는 그